있는데 제가 마이크는 빼고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주로 한사야 되니까. 예,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파워포인트 컴퓨터는 안 이용했어요. 원래 제가 파워포인트를 거의 항상 이용을 하는데 안 이용했어요. 왜냐면은 스토리가 많이 나왔고요. 스토리를 전부 다 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앞과 뒤 해가지고 4장이네요. 근데 이 4장이 분량이 좀 많아요. 솔직히는 분량이 많지만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먼저 소개를 먼저 한다면요, 제 스스로 참쌤 박사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쌤 박사. 이게 뭐냐? 박사는 공학 박사입니다. 전기공학 박사인데, 전기공학 박사인데, 참은 뭐냐? 정말로 여기 오신 분들이 진정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참이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돌아가서 항상 강의를 들은 다음에 집에 가면 싹 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됐으면, 돌아가셔도 실천이 됐으면 하는 쪽에 강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참. 쌤은 선생님의 쌤님. 그래서 참쌤 박사 박석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명함을 보면 참 자기관리 연구센터라 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특강 문양 해가지고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철저한 독창 강의를 하겠다고 써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의 뭐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고 배우고 느끼고 한 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카드로 해보면 주요 경력해가지고 배워서 남주기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기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막 말씀을 막 드리려 할 때 항상 즐거움이 엔돌핀 박박 쏟아 엔돌핀이 쏟아.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 번째 하면은 우리 명강사 우리 김영란 우리 교수님께서 하고 다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한 분이라도 남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다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막 열심히 말을 해도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CGPR 여기에 얘기를 할 거예요. CGPR.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입니다. 성공학의 포인트는 CGP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학의 포인트는 CGPR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기획실장을 7년 동안 하면서 기획이 뭐냐라는 걸 막 골똘히 생각을 했고, 저보고 M&A 어떤 회사를 사와라, M&A를 해와라 이런 것도 했고, 막 신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통하더라고요. 손자 병법하고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장을 하면서 기획실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팔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키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이걸 할 수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제가 느낀 게 바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CGPR에서 맨 처음에 이 C가 뭐냐면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성공학에서 제가 볼 때 제가 독창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처음에 본 것은 커스터머입니다. 자, 왜 커스터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커스터머라 한다면은 바로 고객이라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말로 외부 고객, 그 다음에 내부 고객, 하나는 뭘까요? 자기 고객. 왜? 즉 커스터머라는 개념에서 나도 새로운 객체인 거야. 아시죠? 즉 외부 고객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생각을 빠져.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고객, 내 자기 고객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볼까요? 자, 글쓰기에서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어떤 사장이 어떤 회장이 이런 미션을 해가지고 보고해봐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 자신한테 글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오나라, 월나라, 손자병법이라고 한다면 손자병법이라고 한다면은 손자가 자자가 아들 자자잖아요. 아들 자자. 아시는 것처럼 손자병법에서 시험할 때 자자는 예를 들면 공자, 맹자가 자자로 끝나잖아요. 그죠? 자가 저기 아들 자자가 옛날에는 중국에서 갔을 때는 선생님 자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손 선생님의 병법이라는 책인 거예요. 이거 많이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하면은 공 선생님이에요. 맹이하면 맹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손자병법은 손자 선생님이 쓰신 거고 오자병법도 있어요. 그럼 오 선생님이 쓴 거네요. 누가? 오자서라는 이때 손무 선생하고 같이 동시대 때 사람이 오자서입니다. 그럼 뭐 여러 많은 거를 기억하려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손자병법의 이 의미가 이 손자병법은 막 읽어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부러 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자병법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내용으로 돼 있을까 정말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떤 내용이냐? 손자병법은 지원서입니다. 지원서. 내가 오나라 장군이 되겠다는 지원서입니다. 지원서이고 제안서입니다. 제가 글쓰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겁니다. 자, 왠지 볼까요? 손자 선생이 이 손무라는 그때는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손무하고요 손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손무, 손빈. 손무, 손빈이 등장을 하는데 5대 손, 그러니까 5대 손자예요. 손빈이라는 사람은. 손빈병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손자병법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손빈병법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하는데 토탈해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공학 저기 쟁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성공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요 네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에서 이 손무 선생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무 선생이 제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제나라.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오나라, 월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강 사이를 두고서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위에 뭐 연나라 뭐 이런 것이 있고 즉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 전 얘기. 즉 2500년 거의 2600년 전 얘기입니다. 2600년 전이면 뭡니까?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로 나뉘어지는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은 다 명강사가 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라니까 춘추 시대 때 이때는 손빈이 있을 때는 전국 시대였고 그럼 전국 칠흥이라고 우리 역사책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7개 나라가 있을 때가 손빈이 있었을 때고 이때에서는 춘추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는 뭐냐면은 주나라가 멸망을 하고 뭐 있긴 했지만 멸망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아군하고 적군하고 쳐들어갔어. 그죠? 쳐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그런데 F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여기를 비워가지고 망할 수 있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R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리스크를 얘기할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성공학 개념에서 봤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 핵시장 하면서 전국에 있는 대기업 기획실장, 기획 파트 사람들을 데리고 모시고 강의를 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때 막 강의를 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대기업에서 임원이 돼가지고 임원이 된 다음에 맨 처음에 주로 받는 수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업을 받는다. 즉 대기업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교육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상고학은 조금씩 제가 풀 거예요. 강의를 좀 뭐라 하더라도 풀겠지만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내 앞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 거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기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맞죠? 역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베이비붐 세대가 꽤 있네요. 그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할 일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인문 쪽의 강사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웬만하게 인문 강사하면 다 그건 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 돼. 진짜 성공을 하려면은 인문 강사로서 진짜 성공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창적인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분명하게 차별을 가져야 돼요. 맞죠? 차별을 해야 돼요. 내가 강한 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세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자기 고객. 이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쳐들어가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외부의 적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A가 여기를 이기려면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시비를 걸고 있어. 시비를 걸고 있어. 그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으뜸이라고 손자병법에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냥 혀를 이용해가지고 외교수를 이용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으뜸인 거예요. 왠지 말씀을 드렸죠? 싸웠다가 하더라도 나도 한 대 맞으면 아파. 그죠? 지금 우리 명강사가 되실 분들은 남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10대 때려도 한 대 맞은 것도 아픈 거야. 안 그런가요? 그죠?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험담을 했어. 그 험담이 나한테는 어떻게 돌아가지고 나한테 반대급부를 할지 모르는 거야. 며칠 전에 내가 글 하나를 썼네요. 100 빼기 1은 0. 이게 뭐냐고요? 바로 100번 잘해도 한 번 누가 잘못하면 0이 되는 거야. 그죠? 건강을 잃어도 0이고 누가 한 사람 뭐해도 뭐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1등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손무 선생이 제 나라에서 태어난 손무 선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 했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이라고 했던 정도로 진짜로 명강사를 못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고심은 한 거지. 손무 선생도 내가 진정하게 제안서를 쓰고 어디 한번 진짜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제 딸에게 진짜로 명장군이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모르겠던 거야. 그래서 떠납니다. 자, 뭐 왔다 갔다 하기만 이거 CGPR이에요. 제가 뭐라 해야 되냐면은 CG 처리한다는 거, CG로 일부러 해놔서 그런 것이 아까는 좀 달라도 돼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PR은 뭐냐? CG를 제대로 PR하자. 오늘 기억을 해야 되니까 CGPR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P는 뭔가? 바로 프로가 되잖아요. 프로페셔널. 골도 말씀드릴까요? 골, 목표. 먼저 이거를 내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뭐를 알고 이런 C. 그 다음에 목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프로를 해야 돼. 제대로 프로페셔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면 이거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애매할 수 있고 왜 애매하냐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왜? 명사까지 강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뜻하는 바는 많아. 근데 정말로 열정과 몰입을 더 해가지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건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골,
그래서 진정한 고를 찾는 것들은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손무 선생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CGPR 점에서 손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어. 지금 여기 저한테 왔지만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열심히 공부하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진정으로. 자, 손무 선생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장군이 되려면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은 공부만 하지 마라 이거야. 죽어있는 공부. 죽어있는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를 하자는 얘기야. 내 공부. 내 공부하러 어떻게 떠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손무 선생은 나 이 정도 배웠으면 되는데 더 크게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여행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유명한 전쟁터를 쫓아다녀요. 전쟁터를 직접 쫓아다녀요. 직접 쫓아다녀가지고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요. 뭐 등산을 하든 뭐든 간에 멀리 봐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다 진을 치고 어디다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을 제대로 막 오는 거 막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즉 살아있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춘추시 때는 어떤 게냐면요. 그때 양반이 아니지만 조금 정당하게 싸움을 했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싸웠냐면은 싹 모여가지고 야,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정정당당하게 싸웠어. 심판은 뭐였냐면 그때 주나라 망했는데 그래도 이 주나라 황제는 그때 당시 때 힘은 없었어도 뭐 한 게 있었거든요. 주나라 황실이 한테 신고를 해야 돼. 내가 A나라를 칠 테니까 쳐도 됩니까? 라고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싸웠어. 그런데 진짜 큰 전쟁은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 이거야. 실질적으로는 배신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더라 이거야.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바보들인 거야. 정말로. 그거를 느끼니까 속임수다.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말을 해요. 선전부의 손무 선생님. 전쟁은 속임수다. 그럼 우리 강의도 어떻게 됐냐? 전쟁인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왜? 근데 전 전쟁을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오픈을 시키는 거지만 전쟁인 거야. 그냥 전쟁인 거를 저 사람이 뭐 전쟁 속에 벌어지는 건데 나는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이겨야 돼.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손자의 손무 선생이 큰 전쟁이 벌어졌던 곳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드디어 공부를 다 하고 손자연법을 몇 군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간이라고 그 대나무 주간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손자연법이 원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종이로 쓰면은 안 돼요. 근데 주간으로 쓰면은 책 한 권이 나오려면은 창고 엄청나게 큰 창고 하나가 그거야. 손자연법이. 손자연법은 그 주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나오면 주간 하나, 또 한 페이지 나오면 주간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이걸 또 옮겨 적고 하다 보니까 뭐 했어. 근데 이 오나라 함려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함려왕입니다. 함려왕. 이 함려왕도 우연하게 내가 손자연법의 그 책을 봤다. 이제 얘가 이제 입사 지원자입니다. 제원자. 손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장한테 제안서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죠? 제안서가 들어갔고 지원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 왕이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러 이제 오나라 왕실에 와가지고 나 이러해가지고 당신 회사에 당신 오나라에 취직하다 나왔다. 취직처거든요. 오나라에 왔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손자연법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은 국가지 대사다라고 말을 해요. 전쟁은 국가지 대사다. 자, 볼까요? 전쟁은 여러분들이 진짜 명강사가 되려고 하면 그 목표는 전쟁인 거야. 전쟁. 그죠? 그 전쟁에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맨 처음에 손자연법 맨 처음에 쓰는 것이 이 국가지 대사라는 말을 딱 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 전쟁은
국가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걸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데 오나라 합녀가 딱 봤을 때 시골뜨기 책 하나 썼다고 해가지고 책 하나 썼다고 이걸 내가 저 친구를 왕을 여기 장군 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떠보는 거야. 야, 너 네 책 다 읽었다. 네 제안서 다 읽었다. 어떻게 할래? 네가 나를 한번 설득해봐. 그리고 한번 보여줘봐. 손자는법의 힘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 궁녀 600명을 들 테니까 궁녀 600명을 줄 테니까 이 600명을 가지고서 한번 훈련을 시켜봐라. 여자들한테. 이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좋다.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명을 내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전쟁의 이것은 군령론만 다스릴 거다.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00명 놓고 300명에 가장 궁녀라고 했지만 거기 궁녀에서는 후궁도 있고 뭣도 있었어요. 이쁜 후궁에 이쁜 후궁인 중에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야? 그 합녀한테 제일 받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대장을 시키고 여기 대장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훈련을 할 테니까 북을 한 번 치면은 좌로 보고 북을 두 번 치면은 우로 보고 이런 걸 해라. 그리고 북을 세 번 치면은 앞을 쳐다봐라. 이렇게 이 세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좌를 보고 우를 보고 그 다음에 앞을 보고 북만 소리만 하고. 그랬더니 북을 내굴리게 했어. 근데 아무도 킥킥대고 웃고 막 그러는 거야. 진짜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제가 지금 빨리 나가려고 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막 안 지켜진 거야. 킥킥대고 웃고. 그래서 이제 손무가 그럽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장군의 내 잘못이다.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대로 못했으면 여러분들의 장군이 문제인 거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막 했어. 두 번째에서도 똑같아. 첫 번째 말한 거는 내가 잘못했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바로 니네들이 선정한 니네들이 했던 이 300명의 장군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이 사람을 군령에 의해서 다스리다 해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 저 멀리 떨어져 있던 합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후궁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야 중지시켜 막 하면서 막 쫓아왔어. 막 자기가 이미 나한테 군령은 나한테 죽어졌고 군령의 문구는 엄청나게 무섭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합녀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또 앉혀. 그죠? 새로운 두 번째 앉힌 다음에 해보니까 그때부터 쫙쫙쫙 잘 되는 거야. 문제 한번 볼까요? 아까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제대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니까 합녀한테 말을 합니다. 이젠 왕이 해도 물불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돼 있습니다.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한 군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설명해 드릴까 했더니 됐다 너 장군 시켜줄게. 그래서 장군 바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많이 얘가 길어가지고 짤막하게 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많이 까먹었지만서도 임금이 왕이 장군을 임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장교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거 7가지가 나와요. 굳이 제가 일부러 암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나름대로 이 7가지. 왕이 장군한테 이 장군을 임명했으면 이 장군이 여러 가지 법의가 됐든 예를 들면 군사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공부를 하려느냐가 어떻게 골을 끄집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손무가 여기 들어와서 입사 지원서를 써가지고 제대로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를 하냐면은 이 오나라가 철천지 같은 원수 같은 월나라, 그 다음에 이 초나라 오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오자사가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초빙했어. 아, 저 친구를 나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왜? 원수인 초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자사가 데려왔거든요. 데려왔는데 이때부터 뭘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싸움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외부 옆에 치울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강한 힘을 기릅니다. 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돈 벌고 나라의 곳간 막 채우고 훈련 짱짱짱짱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애가 가지고 진짜 내실을 강화시켜. 손자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손자병법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이런 것이 손자병법이 아닌 거예요. 내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자병법 하면 병법에서 무슨 병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은 지금의 현재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손자병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손무가 초나라 치고 여기 월나라 치고 다 완전히 재패를 해가지고 그때 맹주가 됐습니다. 맹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전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은 전승불복의 법칙.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항상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내가 했던 강의를 기준으로 내일 또 강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독창적이어야 돼.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변했으니까. 조건이 변한 거예요. 조건이 변했으면 계속 바뀌어야 돼. 어제 그 강의로 오늘 또 써먹고 내일을 또 강의를 쓴다면 안 되는 거야. 이유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계속 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업을 하면서 쏘러다닐 때, 여기저기 쏘러다닐 때 제안서를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수백 개가 종류가 있어요. 종류마다 다른 거예요. 예? 종류마다 다른 걸 하다 보면은 고객의 제일 처음에 글을 쓰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읽을 사람? 이걸 갖다 줄 사람? 아니면은 이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예? 자, 이제 성공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강의를 했지만서도 팔이 날리는 저기 중국집이 있어. 중국집 팔이 날리나요? 중국집 팔이 날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자병법이니까 중국집 얘기인 거 좀 잘해보죠? 다른 거보다. 중국집이 팔이 날리고 있으면은 파리채 가지고 막 하시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XX 이런 뭐 하는 사람 많을 거야.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사업 잘 되는 데를 쫓아가야지. 사업 잘 되는 데를. 그리고 여기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가 가게야. 가게 가면 앞에 나와서 고객이 되보라는 거야. 고객이. 그래서 고객으로서 가서 쳐다봐. 막 째려보면서 쳐다봐야 돼. 이렇게 쳐다보면 감흥이 없어. 째려봐야 돼.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예?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 째려봐야 돼. 왜? 원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째려보는 것이 필요해요. 째려보는 것이. 그죠? 그 째려보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자, 월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싸워서 이겼지만 이제 합녀가 이제 재패가 된 거야. 아까 맹주로서 재패가 된 다음에는
얘가 죽은 다음에 부차라는 아들한테 이 식권을 넘겨줘. 식권을 넘겨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오나라가 이겼는데 제가 뭐 구천하고 싸운 걸 이기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뭐였지만 어쨌든 구천 함녀의 아들 부차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런 거 알잖아요. 저기 고진감래가 아니고 그 뭐죠? 그 갑자기 까먹었네. 뭐 저기 그 아주 찬 데서 잤다가 승맛 뭐 보면서 이렇게 뭐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몰라요.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갑자기 또 까먹었네. 아, 찬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함녀가 구천을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응? 자, 깨부셔가지고 얘가 여기 인질이 되어 왔어. 인질이 되어 온 거야. 인질이 되어 왔는데 얘가 이제 거짓 뭘 해가지고 이쁜 샥시를 부차한테 넘겨줘. 부차한테 이쁜 샥시를 줘. 이제 함녀가 죽었네요. 그래서 얘도 원래랑 깨부셨고 인질로 왔는데 구천에 밑은 뭐한 사람이 이쁜 여자를 주고 저기 막 해가지고 뭐 굉장히 사치에 막 쩌들게 일부러 궁도 엄청 크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손자가 봤을 때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떠납니다. 응? 자, 떠납니다. 그랬더니 오자서가 대강벌라더라도 오자서가 말려요. 응? 손무선생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네가 떠나면 되겠느냐 막 해가지고. 근데 떠나가지고 얘는 사는데 오자서는 죽어. 왜? 그 아시는 것처럼 토사구팽이란 말 있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애들은 죽여야 돼. 새로운 거에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많아. 그럼 뭐냐? 자, 환경이 변했으면 변해야 돼. 변해야지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TV 손장법을 옛날에 했었어요. TV 손장법 EBS 말고 중국 드라마. 그때 이제 떠날 때 손무가 말하면서 참 부지럽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나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명강사로 이름을 뒤날리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내가 뭐하는 상황이 된다면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연속적으로 전승불복. 그러니까 승리가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 변화. 계속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는 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차가 얘 죽이고 얘 떠나고 이러니까 부천 여기 월나라한테 망해요. 그래서 오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그래서 무너져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 보고 너무 한 번에 크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뭐 하는 거고 진정한 내실이 가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는 못 봤어요. 박재민이라는 배우가 있네요. 아세요? 너무 젊어가지고. 박재민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어제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아니 저기 기사. 이 박재민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부터 공부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중하위권이었다는데 그건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중하위권에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등이 됐대. 자, 이 박재민이라는 사람이 1등을 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비보이는 엄청나게 춤꾼이고요, 배우고요. 그래서 춤을 잘하다 보니까 무슨 평가도 되고 감독도 있고 온갖 직업이란 직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스노우봉사 심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세요? 네. 이 사람이 뭘 얘기냐면 제가 까먹었을지 뭔지 모르는데 1, 2, 3 서울대학교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18시간 공부했습니다. 매일매일.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두 번째, 짜투리 시간. 세 번째, 찍기. 뭐냐면은 수능 보려면은 시간 없으면 빨리 찍어야 돼. 아주 짧은 시간에 찍는 연습을 해보니까 잘 찍히더래. 그만큼 뭘 하나를 하려면은 제대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찍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옛날에 수능연사 대가 학력고사 하죠. 학력고사를 볼 때 시간이 막 부족하면 막 수학문을 푸는데 역으로 답을 넣어봤어. 1, 2, 3, 4 있으니까 넣어보고서 역 추산해봤어. 이게 엄청나게 빨리 풀더라고. 연습을 해봤죠. 물론 그렇지만. 응? 그랬더니 수학은 그냥 넣는 것보다 역으로 넣고서 역으로 판단하면은 굉장히 빨리 속도가 나더라고. 이게 정식입니까? 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전쟁에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 생존을 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일단 생존을 해야 되는 거야. 생존한다면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럼 뭐 내 사업이 망했는데 누구한테 뭐 하소연을 할 것이며 뭐 할 거냐 이거죠. 살아야 돼. 그죠? 18시간, 저도 옛날에 시간을 막 예전에 공부 뭐 했지만 18시간 하면은 절대 이런 시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만큼 했는데 재밌었대. 즐겼대. 자기가 그러더라고. 즐겼대. 근데 이 짜투리 시간도 즐길 때 가능한 거야. 이 짜투리 시간도. 근데 생각보다 저는 18시간도 중요하지만 짜투리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시간의 소중함이 여기서 나와. 공부 비결에서. 그래서 짜투리 시간 5분, 1분 아니면 우리 성공학에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목표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표를 읽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수축에 놓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 왜? 그 짜투리 시간을 통해가지고 내 마인드를 계속 마인드를 해주는 거거든. 그죠? 그럼 뭐냐? 짜투리 시간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박재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또 공부 비법을 넘어가느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예전에 제가 1시간 동안 공부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한테 설명할 테니 차분하게 다시 해줘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해줬더니 아빠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간 사람들은 제가 말하던 대로 제가 공부 비법 막 말하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지금도 똑같고요. 전국에서 1등 만점 맞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자 공부 비법에 대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전에도 간간히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비법이 여기다 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공학은 어디서든 간에 성공하는 건 다 통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망각. 즉 1300번 정도를 암기해야지 내 머릿속에 남아. 이걸 제대로 좀 줄이려면 연산법을 이용한다고 가지고 공부 비법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까먹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도 성공을 하려면 옛날에 공부했었던 거 이론 막 엄청나게 많은 거 다 머릿속에 넣어도 남아있는 거 없어.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게 없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된 뭐가 있어야 진정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되고 진정으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실천하고 나도 또 실천하고 그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잃어버려. 이게 당연한 거야. 그죠?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해도 당연해. 그러니까 바로 목표를 어디다가 적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꿈, 비전, 사명, 꿈, 비, 사모 이렇게 적는 것처럼 적어놔야 중요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중요성 있는 것. 그죠? 자, 인간은 망각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번을 암기해야 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공부를 잘하려면 내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공부해서는 안 돼. 왜?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두 번째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래서 제 나름대로입니다. 뭐냐?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되 핵심 노트가 만들어졌어요. 5단 노트가 만들어졌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예를 들면 TV에 나오거나 할 때 보면 항상 저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여기 좀 짜증나는 사람. 실제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 맞아. 정말이야. 왜? 교과서를 보고 음미를 했고 반복을 했거든. 왜? 집중적으로 반복할 거만 반복을 했어. 우리는 공자가 말했어요. 지난번에 누가 나와서 말씀했지만 하기 시습지 불능 여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기 334법칙이야. 하기 시습지, 하기 시습 여로, 즉 배우는 거 30%, 시습 익히는 거 30%, 그 다음에 40 내꺼화 시키는 거 40%. 즉 공부를 하려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334법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이 학위만 가지고서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가고 열심히 하기만 하는 거야. 지 스스로 익히지는 못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서도 자기가 틀린 거 위주로 아니면 중요한 거 위주로만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공부만 반복해서 봤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자, 다시 넘어갈 거예요. 이 고리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명강사가 되겠다면은 명강사에서 어떤 분야, 자, 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MBA를 서울대학교 MBA를 할 때 박철순 교수님한테 배운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제품의 정의. 이건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제품의 정의 혹은 재정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요거랑 연결이 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우스 에어라인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가항공사, 저가항공사 나름대로 다 망하려고 할 때 저가항공사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는 그냥 간단한 것만 특수하게 했다. 즉 시장을 축소시켜가지고 이 축소에 맞는, 이거에 맞는 것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손자루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하는데, 전 등산을 좋아합니다. 여기를 가려고 그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적군이 이렇게 있어. 리스크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올라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에서 가는 게 좋냐 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손자는 결과적으로는 이 우회 전략을 제일 많이 세워요. 제대로, 즉 다시 말해 저희가 그래서 운전을 저도 많이 하는데, 운전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손자가 했었던 게 뭐냐면, 왜 여기 있는 거를 깨치고 마요. 전혀 권력 없는 데를 하되, 그래서 손자가 많이 훈련시킨 게 뭐냐면 용병술 중에서도 걷는 거 연습 엄청나게 시켰어. 응?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통 꽉 막히면, 교통이 딱딱딱 막히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대로 우회를 해야 돼. 제대로 우회를 해야 되는 거야. 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막히고, 갔다가 들어막히고, 이러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명그릇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훈련을. 제대로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가더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 훈련을 아까 손자연법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독도서 어떤 대학교에 필독도서의 시리즈를 제가 몇 군데 대학교에 줬어요. 필독도서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모아놓은 것이 약 38권이 있는 거야. 그 38권 중에서 제 1번 책이 손자연법입니다. 제 1번이. 꿈꾸는 다락방은 10몇 번째 되는 것 같아요. 0676 찾으게 돼? 0676 제대로 우회를 하고 이때 재료 걷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게 이 C를 보고서 여기에 다 도달해야 될 고객이 누구냐 내가 예를 들면 경상도에 있는 우리 강의하는 사람을 어떤 그룹 어떤 회사를 타겟으로 했으면 그 회사한테 제일 딱 맞는 강의를 준비를 해야 돼. 그죠? 그거에 맞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그럼 뭘 해야 되냐? 계속 자기 개발서만 읽어가지고 그 양반을 설득을 못해. 왜? 환경이 다른 거니까. 환경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뭐냐면은 제대로 그 고객군을 공략을 하려면은 그 고객군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고객군 상태를. 그죠? 그 고객군 상태를 알아야 그 다음에 골도 생기는 거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라는 개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잊지 않아야 될 거. 이미 다 아는데요. GP, 직이, 100점. 네? 100점? 네, 100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군대를 죽여. 왜? 100점 100승이 아니고요. 100점 불태정신입니다. 왜 100점 100승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승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에 빠집니다. 이수희 장군이 만약에 100점 100승을 위해서 싸웠다면 선조 따라서 한 것처럼 26점 26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100점 불태정신이요. 그래서 불태정신이라고 해요. 위태로울 때짜입니다. 위태롭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이 집회직의 100점 불태 이 정신으로 저는 항상 신사업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죠? 이걸 가지고서 이걸 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음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책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를 읽어봐도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내용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음미를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GP, 직이 내 자신 하는 거잖아, 그죠?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직위는 바로 뭐냐면은 내부의 역량이에요. 역량. 백조는 이 백자가 100백자거든요. 그죠? 100백자인데 100백자가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많은 전쟁이라는 의미이지 100번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조직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기업의 생존, 명강사로서의 생존, 그 생존을 위해서는 지피지기에 100점 불태해야 돼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응? 제대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자, 지피 상태를 볼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글쎄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정리는 안 됐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제 나름대로 그린 걸 해가지고 면 없어서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바로 뭐냐면 OT 그 다음에 SW 스와트 분석이네. 스와트 분석이에요. 그죠? 경영에서 보는 스와트 분석이에요. 즉 강점과 약점 그리고 뭐 기회와 위협 그죠? 즉 다시 강점 약점은 바로 뭐냐면은 내부 역량. 그 다음에 GP는 외부의 기회하고 위협. 이거를 4개로 끌어모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떤 국제 과제를 취득할 때 이걸로 분석해서 냉철하게 잘 분석했어.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었고
추진 전략을 세우는 때 했는데 뭐였냐면 많이 응용될 수 있어요. 스와트 분석에서도. 근데 요 손자용법식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자 볼까요? 기회가 있는 것 중에서 나의 강점을 이용하는 거. 뭐 이게 4개를 안 뜨면 돼. 스와트는 차등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속에서 하는 거에서 각각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 각각의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각각의 내가 지금 상태, 외부의 상태, 요거에 따라서 계속 능동적으로 전략을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태, 지지 않는 거,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명강사가 되고 하려고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돼. 자 시험을 잘 보려면은 맨 처음에 출제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보셨나요? 네. 출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 그죠? 우리는 고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공략해야 될 그 고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하게 제대로 손자용법에서 나오는 거 지금 뭐처럼 법은 법, 뭐는 뭐 해가지고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내 목표고 타겟을 정하는. 그 다음에 리스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CGPR 다음에 한다면 빅토리가 되기 위해서란다면은 항상 이기지는 못한다. 놀 수 있어야 된다. 놓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제가 뭐 손자용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말씀은 많이 못 드렸지만 손자용법에서 그 방현이라는 사람하고 손빈하고 싸우는 거에서 태형을 궁형을 받아요. 그래서 다들 잘려. 근데도 도망가.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겨. 치열하게 이기죠. 뭐냐면은 어떤 하나 저 사람 다리 병신 됐는데 제가 왜 나를 어떻게 하겠어? 얘가 명령만 내리고 다른 장군을 이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살시키면 됩니다. 방향이라는 그 상대방을.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저는 그래요. 이 얘기만 하는 걸로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할게요. 전쟁에서 내가 이 만화책 보고 느낀 거예요. 24살 때 만화책을 보다 보니 나왔던 내용이야. 만화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적의 탱크를 부시면 플러스 1인데 적의 탱크를 내가 운용을 하면은 플러스 10인 거예요. 맞나요? 혼란까지 주잖아. 그죠? 내 탱크가 빼앗기면은 마이너스 1일지 모르고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근데 내 탱크가 뺏겨가지고 남이 하면은 마이너스 100이더라 이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든 간에 그 나쁜,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개념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좀 현명한 사람이 되되 손자용법에서의 그 의미하는 바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제일 으뜸이더라. 새 지혜를 이용하든 다른 사람을 이용하든 간에 이기면 되는 거야. 꼭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냐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거 손자용법에서 제대로 한다면 내가 구체적으로는 못했지만 한번 제가 지금 말했던 걸 통해서 한 다음에 손자용법을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손자용법 18가지 종류의 책을 읽어봤고 손자용법 테이프를 약 800번 들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막 있는데 남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래도 손자용법 얘기 스토리가 아니라 성공하기니까. 그죠? 그 성공학적인 측면에서 꼭 성공하기를 빌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